이 사연 채널은 3달 전쯤에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딸 결혼식에 가는 어머님이 메이크업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분이 이 사연 채널을 틀어둬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메이크업 받는 동안 나 뭐 좀 들어도 돼요? 네, 들으셔도 돼요. 뭐 재밌는 건가 봐요? 사람 사는 얘기하는 건데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우리 선생님은 너무 젊어서 이런 거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이어폰 끼고 들을까? 아니에요, 편하게 들으세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손님의 요청대로 최대한 말을 줄이고 메이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서서히 그 손님이 듣고 있던 이야기들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았던 실수까지 했네요. 어머, 립스틱이 번졌네요. 죄송해요, 수정해 드릴게요. 이거 정말 재밌네요. 유튜브예요? 재밌죠? 우리 쌤도 빠져버렸구만. 내가 알려줄게. 심심할 때 들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자기 전에 꼭 사연 하나씩을 듣고 잠드는 습관이 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왜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긴 건지 정말 억울하고 분통하고 우라가 치밀었는데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연을 가진 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들으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 사연을 듣고 공감하고 위로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낼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에게 악몽 같은 시간을 갖게 한 그때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2살 터울의 친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둘이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대면대면한 사이가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빠는 꽤 수지였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꿈을 꾸고 있었던 그쪽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조금 보수적인 면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꾸미는 것에만 관심이 많다고 훈계를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중2, 오빠가 고1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더러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과외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상진아, 네가 상은이 공부 좀 가르쳐줘라, 어? 아빠가 과외비 줄게. 저거 저러다가 인생 망하게 생겼다. 아, 아빠, 저도 바빠요. 그리고 상은이 쟤는 공부 말고 다른 거 한다잖아요. 다른 거 뭐해? 기집애가 얌전히 직장생활이나 하지. 난 우리 상은이 공무원 시킬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다그치셨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지식해? 상은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자체로 대견한 거 아니야? 공무원은 무슨, 지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아니, 난 걱정돼서 그렇지. 아무튼 상진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다 바빠질 테니까 그 전에만 좀 가르쳐. 인문계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오빠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씩 과외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약했던 영어와 수학 과외를 받았습니다. 동생이라고 봐주는 것 없이 숙제를 시키고 틀린 문제는 단호한 목소리로 찬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오빠는 어릴 때처럼 사이좋은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날도 오빠에게 과외를 받기로 한 날이었는데 그날 제 단짝 친구 지연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다들 만나서 노래방도 가고 사진도 찍고 재밌게 놀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외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 맞다. 상은이, 너 오늘 오빠한테 과외 받는 날이지? 지연이 네 생일 파티에 내가 안 가는 게 말이 되니? 너무 슬프다. 제 말에 지연이가 저를 꼬드겼습니다. 아, 그냥 가지마. 나도 너 없이 놀기 싫어. 나 아빠가 카드 줬어. 아빠 카드로 쇼핑도 할 건데 안목 있는 상은이 너랑 가야지. 나 혼자는 못해. 내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너 피자 좋아하지? 피자랑 스파게티 내가 쏜다. 진짜? 아, 그래도 오빠랑 아빠 난리 날 텐데. 야, 내 생일인데 오빠랑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가 남이냐? 저는 결국 친구의 꼬드김에 저 포함 총 4명의 친구들과 번화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제 휴대폰에 불이 났지만 저는 친구 생일이라 못한다는 문자만 보내놓고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노래방을 가려고 하던 찰나 누군가 멀리서 막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뭐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그 사람이 제 어깨를 탁 붙잡았습니다. 뭐예요?
찾았다. 너 상진이 동생 상은이 맞지? 맞긴 맞는데 누구신데요? 나 상진이 친구야. 상진이가 자기 동생 사라졌다고 같이 찾아달라고 해서. 아, 힘들다. 참 맑게 생긴 사람이 헉헉대며 제 어깨를 붙잡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친구들은 그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오빠는 친구 생일에 과일만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베스트 프렌드 생일에? 상은이 빠진 제 생일은 안고 없는 호빵이랑 같다고요. 이해해주세요. 상진이 오빠한테는 오빠가 잘 말해주시고요. 지연이가 말하고 있는 사이에 오빠 친구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는 오빠에게 붙들려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민재야, 고맙다. 야, 김상은 너 진짜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수배까지 내려서 그래. 나 놀다 갈 거야. 안 돼. 약속은 약속이지. 너 아빠한테 다 말한다. 얼른 와. 상은이 친구들, 미안. 그날 저는 집에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를 따라온 오빠 친구가 우는 제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상은아, 그만 울어. 내가 미안해. 나는 상진이가 동생이 가출했다고 해서 그래서 꼭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몰라요. 오빠도 싫고 김상진도 싫고 아빠도 싫어. 남자는 그냥 다 싫어. 제가 그렇게 땡깡을 부리자 오빠는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신용을 했고 아버지에게 혼날 것이 무서웠던 저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서 훌쩍이며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빠 친구 민재 오빠를 길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괜히 말을 걸고 간식을 사주고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희 오빠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고1 때는 오빠가 고3이라 수능 준비로 정신없이 바빠서 저와 마주칠 일이 잘 없었어요. 그래도 등하굣길은 오빠와 함께 했고 그럴 때마다 오빠 친구 민재 오빠를 마주쳤습니다. 저희는 어느새 편한 친구 같은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오빠는 회계학과 간다는데 민재 오빠는 어디 갈 거야? 나는 교육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선생님 하려고. 와 진짜? 멋지다. 내 친구 지연이도 선생님 될 거라고 하던데. 걔네 엄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아빠는 사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거든. 아, 너 잡으러 간 날 본 그 친구? 아직도 친하게 지내? 같은 고등학교 다니니까 친하게 지내지. 그래? 걔가 지난번에 나한테 인사하더라. 정말? 오, 주연이도 오빠 기억하나 보다. 그나저나 상은이 너는 나중에 뭐 할 건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직도 그게 꿈이야? 당연하지. 난 잡지에 나오는 화려한 모델 화장이랑 신부 화장 등등 특별한 날에 더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일을 할 거야. 요, 상은이 너도 멋있는데? 우리 둘 다 화이팅 하자. 그래, 화이팅. 저희 친오빠와 민재 오빠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무난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상진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입학 전까지는 열심히 놀고 대학생활 잘 즐겨. 우리 아들 목표대로 쭉쭉 나가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다. 어머니의 말에 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꿈은 응원도 안 해주고. 그 말을 들은 저희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상은이 너 아직도 그 꿈 못 버렸냐? 메이크업 아티스트니 뭐니 비전도 없고 고생만 하는 게 뻔한데 뭘 한다고 그래, 어? 몰라. 아빠랑 말 안 통해. 저는 그렇게 소리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침대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도 한다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단지 제가 가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힘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3이 되었고 저는 메이크업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정보도 공유했습니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실무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 가는 시간을 아껴서 학원을 다니고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저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 학원비를 충당했습니다. 친구 지연이는
저더러 멋있다고 했습니다. 상은이 넌 꿈이 있어서 좋겠다. 너도 꿈 있잖아, 선생님. 그건 우리 부모님 꿈이지. 왜? 너 교대도 가고 머리도 좋은데 힘을 내. 나도 이번 방학에 너 다니는 뷰티학원 수강해볼까? 어? 갑자기? 나도 그런 쪽에 관심 많아. 혹시 아니? 내가 너보다 더 잘할지? 지연이의 말에 저는 그러라고 대답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단짝이었던 지연이는 저를 정말 많이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지연이 모르게 저에게 지연이 흉을 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흉 보는 친구들의 오해를 풀어준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다하다 제 꿈까지 쫓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열정을 다해 목매달고 있는 일을 마치 쉬운 일 마냥 치부하고 방학 때 잠깐 배워보겠다고 말하는 것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지연이는 정말 제가 다니던 뷰티 학원에 여름 계절학기 수강을 했습니다. 다닌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절 가르치려고 들고 자기가 재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상은아, 화장하는 거 진짜 재밌다. 특수화장 이런 쪽에 나 재능 있는 것 같아. 교대 그만두고 여기에 올인할까? 그러지 않을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연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농담이야. 난 선생님 돼야지. 그냥 내 베스트 프렌드가 다니는 학원이 궁금해서 왔던 것 뿐이야. 시간 아깝다. 그만둬야지. 뭐? 학원비 다 낸 거 아니야? 환불 받으면 되지. 안 해주면 말고. 상은아 화이팅! 지연이는 그렇게 제 속을 긁었습니다. 교육자 집안 딸내미의 교대를 다니며 안정적인 미래를 담보하고 있던 지연이는 제 일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단짝이었다고 해도 선을 넘은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제가 먼저 지연에게 연락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창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할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카페에 오빠 친구 민재 오빠가 왔습니다. 오빠? 오랜만이다. 그러게, 사실 너 여기서 일하는 거 알고 왔어. 언제 끝나?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무슨 일 있어? 그럼 커피 마시면서 거짓 좀 하고 기다릴게. 20살이 되어서는 저희 오빠와 대학도 과도 달라져서 자주 연락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온 건지 의아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청량한 외모는 그대로더라고요. 알바가 끝나고 오빠와 함께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칡기가 오른 민재 오빠는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상은아, 나 너 좋아한다. 대학 가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자꾸 떠오르더라. 나 2달 후에 군대 가기 전에 너한테 고백하고 싶었어.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오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받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오빠와 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친오빠에게는 비밀로 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참 어렸네요. 군대 갈 사람과 왜 연애를 한 건지. 아무튼 민재 오빠와 데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지연이를 마주쳤습니다. 상은아, 지연아, 너 왜 연락 안 했어? 서운하다. 자기도 안 했으면서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제 옆에 있던 남자친구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민재 오빠 맞죠? 저 기억하세요? 아, 기억난다. 오빠 교대 다니시죠? 저도 교대 다녀요. 그러더니 지연이는 자연스레 저희 테이블에 합석을 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지연이와 제 남자친구는 다른 대학이기는 하지만 교대를 다니면서 선생님을 꿈꾼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신이 나서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열심히 주고받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예매한 영화 시간이 다가와서 저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빠, 우리 영화관 들어가야 돼. 지연아, 잘 가. 그래 상은아, 내가 연락할게. 영화 재밌게 봐. 오빠 다음에 봬요. 그 후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긴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연이는 꼭 자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성적이 잘 안 나왔다, 누구랑 사귀는데 마음에 안 든다, 우울하다 등등.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까지 진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고문신을 신고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용국가 자격증도 취득하고 유명 뷰티샵에 막내로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강원도에서 공복무를 하는 남자친구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2년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제 일에 열중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까지 쌓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도 입사를 했습니다. 마케팅과 회사의 외부 행사에서 메이크업 시연회 같은 걸 진행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대를 했고 다시 대학에 복학했어요. 저희는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은아, 나 2년만 지켜봐줘. 그럼 초등학교 교사 될 수 있어. 그때 나랑 결혼하자. 그 말에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남자친구를 믿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남자친구는 말했던 대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그 사이 지연이도 중학교 선생님이 됐다고 했습니다. 상은아, 나 이제 선생님이다. 그리고 나 연애해. 너 민재 오빠랑 아직도 사귀지? 민재 오빠도 초등학교 선생님 됐어. 어머, 정말? 야, 그럼 우리 더블 데이트 안 할래? 너 내 남자친구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나 이 사람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상은아,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바쁜 거 지났으니까 고등학교 때처럼 사이좋게 지내보자. 저는 지연이가 조금 철이 들었나 했습니다. 그동안은 바쁘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던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지연이 남자친구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가서 남자친구는 제 사진을 열심히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남자친구는 좀 무뚝뚝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녁에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며 저더러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상은이 너무 부럽다. 민재 오빠는 어쩜 그렇게 다정해? 중학교 때 상은이 잡으러 온 오빠랑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연애도 하고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 질리지도 않나 봐. 민재 오빠, 오빠는 상은이 뭐가 좋아요? 지연이의 물음에 난감해하던 남자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고 소탈하고 내 이상형이야. 왜? 어머, 미안해요. 고기 먹은 게 체했나? 좋으시겠네요. 결혼은 언제 해요? 내년쯤 생각하고 있어. 저는 내후년쯤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상은아, 너 결혼식에 내가 축의금 두둑하게 넣을게. 너도 기대한다. 그래? 그래. 지연이 네가 넣은 액수 보고 내가 거기서 10,000원 더 얹을게. 지연이의 농담에 저도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따로 청혼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친오빠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오빠의 고등학교 때 친구와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직업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저희 부모님도 결혼할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결혼식에 지연이는 혼자서 참석을 했습니다. 파스텔 톤의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지연아, 너 혼자 왔어? 그럼 누구랑 와? 지난번에 걔랑 헤어졌어. 정말? 결혼할 거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괜찮아, 내가 찬 거야. 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니까. 쿨하게 말하는 지연이에게 저도 그럴 거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연이는 남편에게 축의금을 하고 저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물었더니 착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착각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설마 하니 그래도 절친인 친구 남편을 넘보고 있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더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신혼집을 제가 대출받아서 구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의는 꼭 남편이 자기 걸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남편은 매달 대출금 이자와
원금 상환 날짜에 자기 월급의 반을 제 통장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신혼 때 이후로는 점점 액수가 줄어들더니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서는 아예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에 잘 벌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년 반 만에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 집들이를 하고 난 후에 제 절친이었던 지연이는 저희 신혼집에 선물을 사들고 예고도 없이 들이닥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밤낮 대중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퇴근을 해서 집에 가면 지연이가 혼자서 소파에서 자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야, 지연아, 너 여기서 자는 거야? 일어나봐. 이제 퇴근했어? 민재 오빠는 어디 갔냐? 나랑 저녁 먹었는데? 그 말에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 친구와 남편이 저 빼고 둘이서 저녁 먹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민재 오빠랑 저녁을 먹었어? 난 너 집에 있는 줄 알고 반찬거리 사서 왔거든. 근데 오빠가 문 열어주더라. 나한테 연락 좀 하지. 연락했는데 네가 안 받던데? 그래? 부재중 찍힌 게 없는데? 잘못 걸었나? 지금 몇 시야? 어머, 새벽 2시네. 내일 어차피 토요일이니까 나 자고 갈게. 너 근데 앞으로는 우리 집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거 그만해.